585페이지 시장가치 보시면 박스 안에 보면 감치기에 2조, 5조 다 나와 있죠. 5조까지 해야 됩니다. 다. 근데 일단 오늘은 2조만 볼게요. 한 장 뒤로 넘겨봅니다. 의의와 조건 나와 있는데 조건만 보세요. 조건. 그것도 타이틀만. 내용은 보실 거 없고요. 무슨 가격이라고 했습니까? 시장가치. 무슨 가격이라고요? 시장가치. 일단 용어를 기억하세요. 586 시장가치 정의합시다. 시장가치란 아니 통상적 시장. 두 번째 충분한 기간. 아니 그 밑에 조건만 보면 돼요. 밑에 다 적어놨으니까. 세 번째 정통한 당사자. 네 번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굵은색으로 다 정리되어 있으면 그 단어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지문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나오니까 시장가치란하고 쭉 나와요. 근데 그 조문을 다 기억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라고요. 단지 주의하실 거는 있습니다. 꼭 4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찾다 보니까 3개는 있는데 하나가 안 보인다고 틀렸구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4가지 그걸 시장가치라고 정의합니다. 2절 제목이 뭐라고요? 그림. 자, 그림 보시고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형성요인이 발생요인에 아니면 발생요인이 형성요인에 어느 쪽이 영향을 주는 겁니까? 형성요인이 발생요인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발생요인을 모두 기억하되 지가의 3요소와 구분해서 기억하자고요. 구분해서 시작.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플러스 이전성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지가의 3요소를 물었을 때는 이전성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뭘 기억한다고요? 가격의 이중성에 정의하고요. 관련되는 가격원칙하고 관련되는 가격원칙이 뭐라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러니까 가격의 이중성에 정의만 할 줄 알면 거기 수요 공급이 나와 있으니까 구태여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을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591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거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칠판 오세요. 칠판 보고 쭉 정리하면 돼요. 아, 이건 말고요. 그 앞에 있던 거. 감정평가. 칠판만 보면 되는데 뭐 다 있는 건데요. 자,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아까 핸드폰 찍은 거 보셔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핸드폰 그림 찾으시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감정평가였습니다. 감정, 사실관계 확인.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뭡니까?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 뭐 한 겁니까? 그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요. 이렇게. 다 그런 내용들 지금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우리 조문에는 임장한다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지조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조사. 실지조사 결론이 임장활동인 거니까요. 자, 임장합시다. 임장에서 첫 번째는 뭘 분석한다? 지역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요? 개별 분석한다. 자, 떠올려봐요. 아까 했던 것만 떠올려봐요.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뭘 분석한다고요? 환경, 주변, 시장, 지역. 결론은 그 단어들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무슨 원칙 때문에? 적합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 답이라면 무조건 지문에는 그 중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적합의 원칙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적합의 원칙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무슨 말이죠? 부동산과 환경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럼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면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그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다시 갑니다. 지역 분석이란 뭐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에 정의를 하지 말자고요.
그럼 지역 분석의 정의는 뭘까요? 환경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의 정의인데 그건 하지 말고 지역 분석, 환경, 주변, 시장, 지역. 자, 이런 단어가 보인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상실되면 경제적 감가. 내려갑시다. 개별 분석. 개별 분석 키는 자, 대상 부동산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건물과 부지, 건물과 주차장 또는 구성 요소, 생산 요소를 나온다고. 자,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룬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건물과 부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용어들 다시 한 번 더요. 자, 개별 분석. 여기는 키워드가 뭐가 나온다고요? 건물, 부지, 건물, 주차장, 구체적 예시가 나오든지 아니면 구성 요소 또는 생산 요소 이 단어가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구성 요소가 조화롭지 못하면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 일반적인 경우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자, 물리적 감가는 어떤 경우? 자, 일단 공통점.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의 공통점은 대상 부동산 때문에 생긴다. 차이점은 파손. 어쨌든 외형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외형상. 그게 물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꼬라지라는 뜻입니다. 꼬라지. 아, 꼬라지라는 말은 알아들었습니까? 꼬라지가 좋네. 뭐 이런 거. 아니, 그건 꼬라지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모양새. 모양새인데 꼬라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그래요. 어쨌든 꼬라지는 외형상 모습이죠. 외형상 변화가 생겨야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그럼 기능적 감가는 외형상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럼 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 이러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낸 겁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가격 결정할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은 분명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을 거야. 가치 재원칙. 가치 재원칙의 두 가지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우리가 방금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그 두 가지 이미 끝났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한 가지는 했고요. 가격의 이중성. 변동의 원칙에서는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아까 뭐 내용 정리하면서 변동의 원칙을 했는데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는 가격의 정의를 하면서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영속성이었고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었고 요게 뭔가요? 관련되는 가격 원칙은 지금 우리 지금 변동의 원칙 하는 중이에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은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치의 정의. 두 번째, 기준 시점. 기억하세요. 변동의 원칙은 대부분 다 답이 그 두 가지야. 대부분 다.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준 시점이고. 가치 재원칙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일부 정리한 겁니다. 일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그게 가치 재원칙. 그런데 이런 지역 분석과 가치 재원칙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다루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감정평가의 분류, 그리고 두 번째 가치와 가격의 비교. 자, 감정평가 분류 한번 해봅시다. 시선이 저기로 가 있길래 다른 거 할게요. 공익평가. 국가라는 말이 어울리면 공적평가고 공익, 공공의 이익. 만일 공익평가가 답이라면 지문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틀린다는 얘기죠. 사익평가가 답이라면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구분해 보세요. 공적평가. 국가 등 됐으면 나머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공인평가. 근데 감정평가사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에이. 전문가가 들어가면 안 되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개인으로 가면 안 돼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있거나, 결론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사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했다는 말이 있거나, 여기에 없으면 감정평가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무슨 평가? 공인평가, 필수적 평가. 응? 오케이.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습니다. 종류, 예, 협의 수용, 협의 매수든 수용이든 첫 번째 보상평가, 그 다음에 경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뭐죠? 정부가 토지의 가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는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평가. 또요, 세금, 조세평가요. 예, 그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녀석이 중요한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조문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조문에는 없어요. 저는 조문에 있으니까. 전문가. 좋아요. 3차 수준 좋아요. 또 그럼 전문가가 나오면 3차 평가 오케이. 합격. 또 하나. 전문가가 있으면. 잠깐만 먼저 힌트 드릴게요. 참모 평가입니까? 수시적 평가입니까? 응? 수시적 평가. 전문가가 보이면 수시적 평가. 동의어 일시적 평가. 근데 만일 수시적 평가가 답이라면 전문가라는 단어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참모 평가가 답이라면 고용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내용을 읽어서 고용주라는 의미를 알게끔 문제를 냅니다. 자, 그게 무슨 평가? 참모평가. 어쨌든 키워드는 기억해야 되니까. 참모평가 키, 고용주, 수시적 평가 또는 일시적 평가는 전문가, 독립평가, 부분평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 기준은 아닌데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출제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일단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이 단어가 뜨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놓든지 일단 이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무엇을 평가한다고요? 토지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와 건물이 아예 없을 때 토지 가격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릅니다. 낮일 때와 건부지일 때는 가격이 달라요. 어느 게 비쌀까요? A 토지, B 토지. 어느 토지가 비싼 겁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점수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점수도 순수하게 나와요. 점수도 아주 순수하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더 큽니다. 자, 보세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 땅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얘 빼면 무슨 말입니까? 부지가 뭔가요? 예, 토지. 모든 토지를 부지라고 해요. 가장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정의하면 됩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이 없다. 벌구성이 몸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토지. 자, 그럼 건부지를 보세요. 건부지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토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그건 아주 순수한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점수도 순수하다니까. 건부지는 토지 이름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합친 이름입니까? 예? 합친 이름이면 일용이 엄마 이렇게 부르면 일용이하고 엄마를 합친 이름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일용이 엄마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엄마를 부른 거지. 자, 그러면 건부지라는 말은 무슨 이름? 토지 이름. 그럼 건부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뭘 평가한다? 토지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건부지 평가 이렇게. 지상 건물이 있지만 없다고 보고 한다고. 자, 그러면 나중에 당연히 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얘는 건물이 없죠. 그럼 지상에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든 상관없죠. 얘는 이 건물 때문에 들어오는 게 제약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맞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겠네요. 철거하는 시간, 철거하는 비용 등등을 감안한 가격만큼 이게 더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낮이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혼자 살죠.
자, 이거 비하 아닙니다. 자, 우리 막둥이하고 우리 주부님하고 누구 가치가 더 높을까요? 자, 아니, 그렇게 우기면 안 돼, 우기면 안 돼. 자, 막둥이가 높아요. 이유는요, 막둥이는 어떤 놈을 만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주부님은요, 끝이야, 그냥 만나지 못해요. 자, 그럼 다시. 얘는 지 혼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얘는 딸린 식구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하게 이렇게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 의미 없어.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요새는 요거예요. 요거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에서 뭘? 토지만 평가하는데 건물이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있다고 보자. 있다고 실제로 있는 거죠. 실제로 있으니까 있다고 보고 뭐만? 토지만. 전체에서 일부만. 무슨 평가? 부분. 얘는 없다고 보자. 그냥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만 독립된 걸로 보자. 독립평가. 그래도 기준은 제가 중요해요. 제가 넣을 때는 항상 조문 그대로 나옵니다. 조문대로. 감칙에 나와 있던 조문 그대로. 자, 저게 감정평가 분류.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비교해 보세요. 가치와 가격. 어느 쪽이 주관적? 가치. 어느 쪽이 구체적? 가격. 어느 쪽이 하나? 일적 시집 하나밖에 없다. 가격.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가치.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 영속성, 관련되는 가격 원칙, 변동의 원칙. 자, 그게 이제 감정 파트였습니다. 자, 평가 파트로 넘어가요. 칠판 보고 읽으면 돼요. 평가 파트. 가격의 삼면성. 이렇게 놓으면 한 분씩 질문해서 대답하는 분만 집에 갑니다. 다 세 글자니까 뭐 가족들 이름 다 불러요, 그냥. 자, 다시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다시 갈게요. 시작.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가액과 임대료. 시작. 적산 가액, 적산 임대료. 비준 가액, 비준 임대료. 수익 가액, 수익 임대료. 다시요. 시작. 적산 가액 이꼴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적산 임대료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15회 이전엔 이게 딱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적산 임대료 구하세요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건 안 나와요. 이제는 지금 6문제, 7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식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수익 가액은 환원 이율에 대한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 일반적으로 블랭크 채울 때는 답은 순영업 소득이 답이에요. 다음 임대료. 일단 수익 임대료 들어가기 전에 임대료 구하는 것은 총 3가지였습니다. 적산 임대료, 비준 임대료인데 비준 임대료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실질 임대료. 그게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 임대료 그리고 수익 임대료. 공이다 더하기 필요 재경비. 요 3가지 갈게요. 다시 하나씩. 적산 임대료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실질 임대료 순 임대료 더하기 필요 재경비. 수익 임대료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 그럼 필요 재경비 다 제외하면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앞에 것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순 임대료 순수익. 다릅니다.
순임 대리와 순수익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3방식에 의해서 산정된 각각의 가액은 뭐라 부른다? 시상가액. 감정평가의 목적은 시장가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상가액을 조정해야죠. 방법, 가중산술평균, 기준 세 가지, 정확성, 적절성, 증거의 양. 자료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거기까지. 감정평가입니다. 다음 주는 감정에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치 재원책. 이거 아주 간단해요. 할 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한 문제 건져요. 저거 할 거고. 그 다음 3방식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인데 그것보다는 부동산 공시법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공시법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 부동산 공시법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12월 달에 수업 들으신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12월 달 가면 감칙을 설명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왼종일 감칙만 했을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니까 이 감칙을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감칙. 작년에 2개 나왔다니까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예? 제일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규칙이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3방식 생각해 보세요.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죠. 교과서 볼륨도 대부분 다 그 녀석들이에요. 그 3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면 2문제입니다. 감칙 하나 내지 2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 하는 거나 3방식을 다 하는 거나 결론은 점수로 따졌을 때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죠. 감칙과 부동산 공시법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 주는 그 내용 끝나고 바로 부관법 갈 겁니다. 부동산 공시법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